안녕하세요. 큰바이근입니다. 네, 오늘 7월 14일 특징 테마 종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 말하고 비슷해요. 그죠? 테마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오늘 코스피는 3200에 턱걸이를 했고요. 3200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됐죠? 800에 결국 못 가고 799점 몇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됐는데 뭐 어쨌든 꾸역꾸역 어쨌든 3200까지 갔어요. 그리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800 근처에서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사실 좀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간에 800 근처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추세 시황 볼 때 저기도 뭐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서 몇이 되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시황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고 지켜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어떤 수급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800선이 뭐 800선이 못 갔죠. 근데 800선 못 지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800선에 꾸역꾸역 맞추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무너졌다 갔다 이러면서도 3200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인 중심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물론 아직까지는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켜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시황 자체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더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오늘도 역시 탈플라스틱 지주사, 은행, 뭐 소매유통, 편의점 이런 것들 그리고 종합물류 해온 화장품, 가상화폐 이거 저희가 사실은 제가 하면서 한 번씩 다 다뤘던 테마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테마는 크게 한번 다뤘었고 지금 제가 좀 크게 준비하는 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 관련된 거 준비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자결제라든가 아니면 거기 은행주라든가 아니면 그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테마 설명을 한번 딱 드리고 그 다음에 큰 구조부터 인공지능을 한번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강의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게 기본 분석 강의도 사실 기다리고 있어서 저도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또 제가 또 곁다리인지 본업인지 모르겠으나 인공지능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도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CTK. 예, 오늘 탈플라스틱 주로 쭉 올라갔죠. 예, 뭐 탈플라스틱 주들은 거의 제가 다뤘어요. 거기에 있는 테마들은 다 다뤘고요. 이제 뭐 여타 테마들만 좀 다뤄보면 됩니다. 그 위지트나 M게임이나 네오위즈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것들은 다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아모레 인터내셔널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아모레 퍼시픽 홀딩즈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에도 끼어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소비 뭐 이런 것도 끼어 있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상화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테마의 특징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순환돼서 계속 돌아오면서 이게 갔다가 이게 갔다 이게 갔다 이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자, 테마명 탈플라스틱 친환경 생분해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나 아니면 재생원료 의무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미국하고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EU 쪽하고는 계속 아리백 이야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워낙 좀 그런 부분들에서 강경하게 무역 그 비관세 정책 자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탈플라스틱이죠. 탈플라스틱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뭐 이렇게 되게 크지는 않아요. 뭐 EU에 대한 포션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로드맵이 계속 정책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삼육물산, 에코플라스틱, 세린비엔지, 한국 패키지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변화가 생기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삼육물산은 뭐 미친 듯이 올라가서 지금 뭐, 네. 그래서 올라갔고 떨어지는 것도 무시무시하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되게 세게 올라갑니다. 그죠?
CDKO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지주사, 은행, 생명 손해보험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뭐죠?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래요. 상법 개정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법 개선안 개정안 설명드릴 때 분리선출감사위원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번에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간다고 지금 법안을 통과 예고를 해놨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갈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황의 호재고요, 증권사의 호재고요, 지주사나 은행의 호재예요. 물론 생명손해보험도 마찬가지. 그 자사주 다량 보유한 증권사를 비롯한 그런 회사들의 다 호재입니다. 걔네들이 간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자사주가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기는 뭐 대표 종목이 대형주가 다 들어가요. 삼성물산, 뭐 GS, SK,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매, 유통, 편의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내수 부양 정책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른 테마가 올라가면 약간 좀 사그라들었다, 또 나왔다, 또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자집 뭐죠? 뭐라 그러죠? 그 지불 관련된 거, 그죠?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피지사 이런 회사들도 뭐 저기 소비 쿠폰 관련해서 또 등장했다가 들어갔다. 사실 소매유통하고요, 그런 그 소비 쿠폰 관련된 주는요, 붙어 있는 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테마로 취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롯데쇼핑,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물류 해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한건설 그리고 북극항로 육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뭐가 결합돼요? 알래스카 LNG가 결합되죠. 그죠? 해운. 그죠? 그러면서 조선하고 다시 결합되고 뭐 이런 형태로 테마들이 하나의 주제가 뜨면 그거에 딸려있는 여러 테마들이 한꺼번에 붙었다가 이번에 이게 주도 테마가 됐다, 다른 게 주도 테마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되면서 계속해서 순환으로 바뀌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종합물류 업체들 다 들어갔어요. KCTC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고, 대부분 뭐 설명드렸어요. 그 대신 제가 설명드렸던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 저평가주였어요. 지금 막 널뛰고 올라가고 있는, 날뛰고 있는 주식들은 제가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뭐 계속해서 하늘을 열어젖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올라갔다 조정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저는 좀 다뤄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7종목도 사실은 좀 저평가 주식들 약간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요거는 신호를 좀 기다리십시오, 이건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보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가상화폐에서는 제가 몇 종목들을 골라놨고, 걔네들이 지금 화려하게 뭐 10몇 %, 20몇 % 뛰어오른 녀석들도 있지만, 제가 적어도 고른 종목들은 재무적으로 일단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수익을 계속 내고 있으면서 지배구조도 좀 안정적이고 대신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녀석들을 중심으로 하되, 지금 중심 테마 안에 어쨌든 들어있어서 빨리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간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몇 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그것도 몇 개월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얘네들은 더 빠지지도 않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좀 무조건 간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도 적어도 더 손해를 보시거나 이렇지는 않고 언젠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뭐 그냥 끝간데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트럼프 정부가 또 강력하게 이 가상화폐들을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스테이블 코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상화폐의 존재 자체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물로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붙어서 테마로 만들어져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테마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종목 봅시다. 종목에서 제일 먼저 제가 보기로 했던 것이 바로 CTK죠. CTK입니다. 자, CTK 보시게 되면 이게 일봉이죠. 주봉 한번 봅시다. 주봉 한번 봅시다. 주봉이고 일봉이고 뭐 최근에 미친 듯이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4,000원부터 6,500원까지 미친 듯이 튀어 올라는 줄 알았더니 한 50% 오르고 말았네 아직까지는. 그죠? 사실은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제 그래프는요, 제 차트는 뭘로 돼 있어요? 로그로 돼 있어요. 로그로 돼 있는 로그 개념을 설명하자면 제가 수학계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거라 좀 어려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눈금들이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얼마간의 간격 있잖아요. 요 단위 간격 자체는 좁아지는데 뭐에 편리하냐 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 같은 걸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사각형이 어디 있더라 누가? 사각형 같은 걸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 있네. 사각형을 딱 그려 놓으시고요. 요 사각형 있어요? 요 사각형이 여기에서 크기하고 여기에서 크기가 배수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요런 것들이 로그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아래서 보는 배율하고 위에서 보는 배율이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는 뭘 보냐 하면 여기서 50% 올라가고 다음에 50%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올랐다고 칩시다. 여기 4,000원에서 100% 올라가면 얼마냐? 8,000원이죠. 여기죠. 요게 8,000원이죠. 요거 절대값은 4,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절대값을 위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00원이라는 절대값이 여기서는 작은 사각형의 절대값이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로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더 보기 편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로그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직관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쓰셔도 됩니다. 설정하는 건 HTS 로그 설정하는 법 찾아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알려두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CTK 봅시다. 제가 잡설이 길었네요. 4,000원에서 지금 6,555원까지 올라갔어요. 약 50% 정도 올라갔는데, 자, 요게 8,000원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000원부터. 왜냐하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이 이걸 전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7,000원 선에서 8,000원 선 사이에 뭔가 있어요. 되게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보시죠. 자, 여기를 7,000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7,000원 선 8,000원 사이에 저는 이제 7,000원 선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맞고 떨어졌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죠,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올라가긴 하지만 7,000원 선에서 한번 조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지금의 기세는 대단하죠. 거래량으로 보여지는 지금의 기세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를 타고 있어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뭐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어딘가 한 군데 맞아서 조정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정을 가게 되면요 6,000원 선까지 조정 가는 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41선이 지금 닿아 있는 5,000원 선까지 요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5,000원 선까지. 그래요. 그냥 제 하나의 보는 의견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저항선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 점들을 한번 조정을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시각이고, CTK 자체는 사실 제가 되게 주목해 볼 정도의 저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자체가 되게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21년, 22년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그 영업이익이 빵꾸가 났어요. 한마디로. 회사 규모가 1200억인데 거의 10% 이상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 손해를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탈플라스틱주라는 것이 밀어주고 있고 정책 수혜주가 될 거라서 테마를 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나쁘면 회사가 나쁘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CTK 그 정도 받으시고요. 아, 일봉 안 받네요, 진짜. 주봉만 보고. 일봉 봐도 똑같아요, CTK는 지금. 자, 이렇게 흔들리다가 지금 3,700원 선에 바닥이 있고요. 전 아까 4,000원 선 정도로 봤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봅시다. 우리 3,700원에 바닥이 있다라고 보고요. 좀 더 늘려봐도 이게 바닥입니다. 그냥 완전 바닥이에요. 그죠? 바닥에 지금 탈피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냐면 한 6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원 선에 되게 강력한 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00원 선에도 매우 강력한 뭐가 있어요? 정고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걸 뚫으면 사실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12,5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전에는 크게 뭐 걸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7,000원 선 혹은 8,000원 선 근처에서 강력한 어떤 저항을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5,000원 선 근처에 있는 지금 여기 241선 근처에 있는 여기에서 조정을 한번 받지 않겠느냐라고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할 게 많아서 종목이 되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얘도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위지트 같은 경우도 매년 크지 않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2년 제외하고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죠. 그죠? 그리고 이 위지트 같은 경우는 투자 관련된 것 때문에 얘네들 지분 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 저기로 돼 있어요. 지분 관계 때문에 뭐 암호화폐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두나무에 간접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투자한 기업이 다시 원쿠션 맞고 한마디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어디예요? 주봉 여기는 언제나 2020년 3월에 가리키고 있죠. 요걸 제외하고는 거의 바닥을 한번 다졌다라고 봐요. 바닥을 한번 다졌다고 보는데 이게 한 600원 정도 되겠죠. 600원 선에 한번 여기가 뭐 600원 선에서 한번 다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닿잖아요. 여기 한 번씩. 그죠? 수렴 보이시죠? 수렴 요거 이렇게 보시면 한 번씩 닿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지금 820원 선에 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그 매출액이 견조한 뭐 회사 규모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시가총액 970억짜리 회사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970억짜리 회사고, 그렇지만 매년 뭐 작으면 3, 40억, 그 다음에 크면 100억 정도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그죠? 뭐 나쁘지 않은 그 재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사업 기반 자체도 되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소부장 업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회사 같은 위지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저기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테마가 좀 걸려 있는 데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요거를 걸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걸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 안 걸려 있다 뿐이지 회사가 작고, 얘는 어디든지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은 이렇게 돼서 지금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잊으면 안 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저기가 올라왔느냐,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느냐요. 지금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얘는 사실상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와서 고개를 들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올려보는 걸 수도 있고,
너무 세력의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 한번 봅시다. 일봉도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에 610원, 600원 요쯤에 바닥을 만들고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쌍바닥이기는 해요. 여기가 그죠? 딱 쌍바닥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예쁘게. 그죠? 그리고 나서 딱 올라가. 어떻게 보면 컵앤 네, 핸들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들어서 올라가긴 하고 이전에 되게 처참한 거래량에 비해서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얼마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예전에 만들었던 거래량에 비하면 작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되게 작지는 않은데 뭐 볼게요. 이게 1,5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예. 근데 얘네들은 워낙 주식이 많아요. 숫자가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고 600원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주식 수는 얼마나 되냐면 유통 주식 수가 약 한 몇천만 주 되냐 한 6천 7천만 주 정도 되겠네요. 7천만 주 정도 되니까 여기가 1,000만 주 여기가 1,500만 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좀 미약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200원 올랐어요. 그죠? 물론 퍼센트로 보지만 한 40% 정도 되지만 그죠? 그래서 요선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 600원에 650원 선 근처에서 다시 조정을 받아서 한 700원 선까지 왔을 때도 들어가셔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테마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임주 두 개 볼게요. M게임하고 M게임은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주봉으로 보면 바닥 따지고 살짝 올라간 정도예요. 역시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되고요. 여기가 4,700원 선 정도 되는데 이렇게 라운드 피겨를 안 잡아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크게 보면 5,000원 선 근처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얼마 됐냐면 7,000원. 다 40% 정도 고개 들고 있죠. 네. 시황하고 비슷해요. 시황하고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황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241선 공이 똑같아.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역시 M게임 좋은 회사고요.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규모가 한 1,300억 시가총액 1,300억 정도 되고 자산도 1,000 몇백억 정도 되는 게임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 터트리면 그냥 금방 갑니다. 게임 회사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라서 터트리면 금방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고점에 딱 왔잖아요. 여기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죠? 일봉 다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큰 추세 봤으니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왜 200일 정도 돼 있어. 자, 전고점까지 딱 왔잖아요. 이제 조정 날 때 됐네 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한번 끌어올릴 때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올렸어요. 그죠? 올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물량이 안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가 안 되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한 7, 80%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100%를 가든 못 가든 간에 한번 무너지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M게임이고요. 자, 1차 저항선은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죠? 2차로는 뭐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한 9,500원 만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너무 조밀해서 4,000원에서 여기가 9,000원까지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뭐 그냥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또 볼까요? 자, 네오이즈 봅시다. 네오이즈도 뭐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네오이즈도 그림이 거의 비슷하고 얘도 계속해서 수익을 아주 잘 내는 회사죠. 네오이즈도. 게다가 네오이즈는 또 좋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요. 좋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오이즈는 가상화폐에 되게
모바일 게임 회사이면서 가상화폐에 단단하게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테마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 테마가 터졌는데도 가상화폐에 대한 테마가 이 정도 터졌는데 네오위즈는 왜 아직 안 가고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그리고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역시 여기는 언제냐? 2020년 3월입니다. 바닥이요 왔죠. 2020년 이후에 2020년은 저는 대재해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봐도 5년간 최저점이 맞어요. 5년간의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점이 어디냐 하면 한 18,000원 선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24,000원 갔잖아요. 50% 닦았어요. 50%인가? 아니죠. 27,000원 가야 50%니까 27,000원까지 갔다 왔네요. 50%를 갖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거래량의 큰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살살 천천히 계속 조금씩 올리잖아요. 뭐랑 비슷하게 시황하고 비슷하게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황은 이렇게 무너졌다가 4월, 5월, 6월부터 이렇게 좋아지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한 50% 정도로 올렸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M게임하고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큰 범위 안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7,500원 선에서 바닥을 만들고 24,000원 정도까지 지금 가 있죠. 보시면 돼요. 26,000원 찍고 여기 와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고 보시다가요. 이게 뭐 한 22,000원, 21,000원, 2,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가는 걸 보셔도 되고 지금 들어가시는 건 뭐 큰 상관은 없겠으나 좀 기다리실 수 있으면 근데 여기 떨어질 때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아마 되게 고점, 저점에서 엄청 많이 높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최대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내는 회사지만 17,5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죠? 물론 여기가 5년 최저예요. 5년 최저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봤을 때 1차 저지선은 저는 한 2만원 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17,500원까지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조정의 시점은 두 가지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걸 참으실 수 있으면 지금 가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여기까지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되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고 있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봅시다. SBI 인베스트먼트 역시 창업투자 관련된 회사고요. 창업투자 관련된 회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얘도 거의 뭐 적자가 없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시가총액 1,300억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0억 내외로 계속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지금 일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비슷하죠. 240을 뚫고 조정 중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 저점은 주봉 봅시다. 저점은 2020년 이후로 저점을 찍고 얘는 바닥 시험을 많이 했네요. 그죠? 바닥 시험을 많이 했어요. 바닥 시험을 600원 정도까지 바닥 시험을 열심히 한 다음에 지금 한 800원 선 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800원 선 가 있어요. 요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역시 가상화폐의 저기고 창투사잖아요. 그죠? 창투사라는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마는 가상화폐 쪽에 잘 타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지금 241선 뚫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봉이. 그죠? 조정받았다가 살짝 올렸다가 역시 얘도 어때요? 주목할 만한 어떤 거래량이 발생했느냐? 아직 아니다. 그죠? 세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좀 보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입장을 조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보셨던 CTK는 제가 얘는 기업 안정성상으로 약간 좀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지트, M게임, 네오위즈,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까지 다 모양이 241선 근처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 비슷해요. 대신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대량 거래량이 근처를 대표할 만한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거래량을 좀 보시면서 잡아 놓으시고 거래량이 언제 터지느냐를 좀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날아가면 할 수 없죠. 뭐. 그걸 다 잡으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신세계 인베스트먼트 봅시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데 얘는 제가 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시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세계 인베스트먼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죄송합니다. 화장품 수입하고 화장품 수출하고 주로 하는 회사고, 그죠? 무역을 하는 회사고, 지금 10,000원 선에서 바닥을 만들고 13,0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량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대량의 거래량이 이미 2번 발생했어요. 한 번은 바닥에서 발생했고요. 한 번은 장대양봉, 이건 주봉이니까 일봉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관찰할 때 일봉 보셔야 돼요. 예, 일봉 여기서 장대양봉 올릴 때 발생했잖아요. 그죠? 뜬금없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양봉 올리면서 갔죠. 지금 요거 어떤 분들에 의하면 지금 시간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체가 사실상 이 움직임 자체가 큰 주식은 아니에요.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삐쭉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거 바닥이네라고 하더라도 항상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12,000원 선까지는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그래봐야 13,700원, 800원 선이니까. 그렇죠. 12,000원 선, 뭐 크게 더 무너지면 10,000원 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거래량 발생을 참고해 보시면 갈 수 있는 준비는 좀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얘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퍼시픽 홀딩즈 있죠. 아메리카퍼시픽 홀딩즈도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중간이나 이렇게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네 최근에 라고 보시기 쉬운데 거의 한 70% 올라갔어요. 지금 저점에서. 저점이 진짜 저점인지 좀 한번 봅시다. 진짜 저점이에요. 진짜 저점이에요. 그죠? 자본 총계 뭐 늘어난 것도 봐도 그렇고 얘가 뭐 최근에 뭐 증자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뭐 진짜 저점이에요. 이게 저점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자, 240선 들었고 혹시 요거는 여러분들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봉에서 제가 위에 초록색 선으로 보이는 요 선은 천일선입니다. 잘 안 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천선이에요. 천선. 여하튼 초장기선으로 제가 가끔 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가 있는 상태고 얘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회사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되게 크잖아요. 2조 정도 되는 되게 큰 회사인데 2조 정도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그러니까 가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PER라고 부르죠. PER이 거의 PER이 아니라 그죠? EPS죠, EPS. EPS와 PER이 거의 23 정도 되네요. 23 정도면 나쁘다 안 나쁘다고. 이거 작년 말 기준이라서 제가 볼 때 지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작년 수익이 얼마였냐면 2,400억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니까 12?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 몇이라고 했는데 PER이 12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PBR은 제가 거의 추천한 주식들은 거의 PBR이 1을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평가에 되어 있는 녀석들을 제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추천이라고 말하기 좀 죄송해요. 보여드리는 게 그래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소유주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 PBR에 저 PER 주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위에 올라가서 싸우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감당이 가능한 녀석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메리카퍼시픽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거래량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딱히 언제 거래량이 예, 저기로 발생하는 아까 보셨던 저희가 저가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딱히 어느 시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한다기보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꽤 올라가기는 했어요. 꽤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요게 치고 올라갈지 조정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정을 받는다면 가치가 있고요.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글쎄 여기서 지금 가는 게 어떨까라는 건 미래는 제가 딱 이렇다라고 예측을 못하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갑니까 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저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지금 바닥을 딱 찍고 바닥을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으면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거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안정적으로 하시는 거 권장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요쯤까지 떨어지면 적어도 2만원에서 지금 고점 34,000원에 중간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녀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3만원대 후반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거예요. 4만원 근처에서 그죠? 뭐 저항선이야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저항을 한번 뚫었잖아요. 그죠? 요 저항을 한번 뚫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요 선에서 저항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사실 여기에 존재하는 저항은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주목해 보실 만한 것. 되게 안정적인 회사고 좋은 회사고 대형주이면서 지금 상당히 어때요? 가치가 좋은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조언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30분 이상 해버렸네요. 하여튼 제가 빨리 줄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줄여집니다. 어쨌든 좀 컴팩트하게 제가 종목 중심으로 하는 강의들을 또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